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꾼인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데 익숙치를 않았고 너무 엄숙하니까 좀 떨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장관 공백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법무부를 지켜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주권 시대의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법무가족 여러분을 뵈니 든든한 마음과 함께 제 평소 소신과 같이 오직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이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복원, 권력기관의 정상화,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 등 시대적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행정의 지향점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입니다. 법무행정의 모든 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 예방, 형집행 등 공권력 행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없이 고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인권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미래번영을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 도강,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합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조직과 국제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은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근절해야 합니다. 민생 침해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민생 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냅시다. 더 나아가 신뢰사회 구축에 일조해야 합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종범죄수법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흉악, 이상동기 등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 재활, 보호관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사사법 절차, 범죄 예방, 교정 교화와 출입국, 체류관리 등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그 어느 기관보다도 앞서서 AI를 도입하고 AI 법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갑시다. 올해 예정된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하여 국민이 사법 시스템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범죄 피해자 및 법률 구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로 상처 입은 분들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아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과밀 수용 해소, 교정교화 실효성 제고,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찾아내어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합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거나 수사부실, 지원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정부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 인권검찰로 재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에 힘씁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경제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 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속무,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국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부 유초를 막고 국익을 보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향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 파사현정의 정신입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의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지니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관님과 법무검찰 간부들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차관님 및 실국 본부장님부터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외국인 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물론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무검찰 교수님들 한 분씩 올라오셔서 장관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차관님과 실국 법무장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 이 정도까지.
여기가 최고가 맞아. 그럴 것 같아? 아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집중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냥 아깝거든요.